이 행동 하나가 만만해 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어느 순간 내가 만만한 사람이 돼 있는 느낌. 좋게 대하려고 했고 배려하려고 했고 먼저 양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그 기분, 그 감각이 이 영상을 클릭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주 작은 태도들이 어떻게 쌓여서 만만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지. 나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과 만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싫은데도 웃으며 넘깁니다. 이지수 씨는 올해 48살입니다. 오랫동안 직장에서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가끔 선을 넘는 농담을 했습니다. 이지수 씨는 불편했지만 매번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냥 편하게 넘기자. 저 사람도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동료의 농담은 점점 더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지수 씨가 웃으며 넘긴다는 것을 그 동료는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어느 날 이지수 씨는 처음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저는 좀 불편해요. 그 동료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몰랐어요. 그 이후 그런 농담이 사라졌습니다. 이지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한번 넘겼을 때 말했어야 했어요. 그게 불편하다는 걸. 참을수록 그게 허용된다는 신호가 되는 거더라고요. 싫은데도 웃으며 넘기지 마십시오. 처음 한번 참으면 다음부터는 당연해집니다. 그 당연함이 쌓이면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잘못 없어도 먼저 사과합니다. 박민재 씨는 52살입니다. 오랫동안 갈등이 생기면 먼저 사과하는 편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물론이고 잘못하지 않았을 때도 분위기가 불편해지면 먼저 미안해요가 나왔습니다. 그게 원만하게 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사과할수록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더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는 것.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으니 그 상황은 내 잘못이 된 것처럼 정리됐습니다. 박민재 씨는 그 이후 원칙을 바꿨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한다. 잘못하지 않았으면 사과하지 않는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사과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박민재 씨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없어도 먼저 사과하지 마십시오. 습관처럼 미안하다고 하면 결국 내가 을이 됩니다. 세 번째, 말끝을 흐립니다. 최도연 씨는 46살입니다. 오랫동안 말끝을 흐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항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틀렸을 때를 대비해서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그런데 그 말투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 말은 뭔가 자신이 없어 보여.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신뢰하는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내용은 항상 좋은데 말하는 방식이 내용을 작게 만들어요. 좀 더 분명하게 말해봐요. 최도연 씨는 그 이후 연습했습니다. 말끝에 여지를 남기지 않기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방법이 더 효율적입니다. 저는 그건 어렵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바뀌자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자신 없어 보이는 말투는 사람을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말끝을 흐리지 마십시오. 네 번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윤성호 씨는 53살입니다. 오랫동안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부탁을 해오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결국 알겠습니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마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다 들어주면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 됩니다. 고마운 사람은 부탁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편한 사람은 언제 부탁해도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편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부탁이 옵니다. 윤성호 씨는 어느 날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좀 어렵겠어요. 상대방이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후부터 그 사람이 부탁을 더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지 마십시오. 다 들어주면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 됩니다. 그 차이가 만만함의 기준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자기 비하를 자주 합니다. 한지연 씨는 47살입니다. 오랫동안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려고 자기 비하 농담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좀 눈치가 없어서요. 저는 원래 이런 게 좀 부족하거든요. 제가 좀 어리숙해서요. 그게 겸손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 자기 비하 농담 자주 하는데 듣는 사람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말들이 진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지연 씨는 그 말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농담처럼 한 말도 반복되면 이미지가 됩니다. 자신이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면 상대방도 그렇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비하를 자주 하지 마십시오. 농담처럼 한 말도 결국 이미지가 됩니다. 여섯 번째, 불편한데도 침묵합니다. 강민수 씨는 51살입니다. 오랫동안 불편한 상황에서도 침묵하는 편이었습니다. 선이 넘어온다 싶어도 말하지 않았고 불편한 말을 들어도 그냥 넘겼으며 자신의 공간이 침범당해도 참았습니다. 그게 성숙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선을 안 지키는 사람은 계속 더 들어온다는 것을. 처음에 선이 넘어왔을 때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선이 사라진 것처럼 인식됩니다. 강민수 씨는 어느 날 달리 했습니다. 선이 넘어오는 느낌이 들 때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하기로, 그건 좀 불편하네요. 그 부분은 제 방식이 있어요. 크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명확하게. 그 이후 그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데도 침묵하지 마십시오. 선을 안 지키는 사람은 계속 더 들어옵니다. 그 침묵이 허용의 신호가 됩니다. 일곱 번째, 매번 내가 먼저 양보합니다. 오선우 씨는 50살입니다. 오랫동안 갈등이 생기면 먼저 양보하는 편이었습니다.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항상 양보하는데 저 사람이 양보한 적이 있나?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오선우 씨가 항상 먼저 양보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한 번도 양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본값이 됐습니다. 오선우 씨가 양보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어느 날 그는 양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딱 한 번만. 상대방이 처음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관계의 균형을 조금 바꿔놓았습니다. 계속 양보하면 배려가 아니라 기본값이 됩니다. 매번 먼저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연락 올 때만 반갑게 반응합니다. 정수연 씨는 49살입니다. 평소엔 거의 연락이 없다가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연락이 오면 정수연 씨는 반갑게 반응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리고 부탁이 오면 또 들어줬습니다. 그 패턴이 몇 년째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정수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건가? 아니면 필요할 때 쓰는 사람으로 대하는 건가? 그 이후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왔을 때 예전처럼 반갑게 반응하지 않기로, 그냥 평범하게 대하기로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 지인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원할 때만 나타나는 패턴이 줄었습니다. 급할 때만 찾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십시오. 그 반가움이 그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9번째, 눈치 보느라 할 말을 삼킵니다. 임도연 씨는 54살입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편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내가 너무 예민한 것처럼 보일까봐 그렇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참을수록 관계는 편해지는 게 아니라 기울어진다는 것을. 말을 삼킬수록 상대방은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 계속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임도연 씨는 그 이후 달라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최대한 조용히, 하지만 말하기로. 그 말은 좀 불편하게 들렸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처음엔 목까지 나왔다가 삼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관계가 조금씩 균형을 찾았습니다. 눈치 보느라 할 말을 삼키지 마십시오. 참을수록 관계는 편해지는 게 아니라 기울어집니다. 10번째, 내 시간을 너무 쉽게 내어줍니다. 신재원 씨는 55살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 시간을 요청하면 어떻게든 맞춰주는 편이었습니다. 갑자기 오늘 보자고 해도 일정을 바꿔서 나갔고, 언제 시간 되냐고 물으면 최대한 빠른 날짜를 줬으며, 기다리게 하면 미안할 것 같아서 항상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내 시간을 너무 쉽게 내어주면 그 시간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도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것을. 신재원 씨는 그 이후 방식을 바꿨습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엔 이번 주는 제가 좀 빠듯해서요라고 했고, 언제 되냐는 질문엔 진짜 여유 있는 날짜를 말했습니다. 처음엔 상대방이 섭섭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신재원 씨와의 약속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시간을 너무 쉽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시간 막 쓰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함부로 대합니다. 착한 사람과 만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10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싫어도 웃으며 넘기지 않는 것, 잘못 없이 먼저 사과하지 않는 것, 말끝을 흐리지 않는 것, 부탁을 거절하는 것, 자기 비하 농담을 하지 않는 것, 불편할 때 침묵하지 않는 것, 매번 먼저 양보하지 않는 것, 급할 때만 찾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지 않는 것, 눈치 보느라 말을 삼키지 않는 것, 내 시간을 너무 쉽게 내어주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만만한 사람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착한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남에게 잘하는 사람. 만만한 사람은 나를 낮추면서 남에게 잘하는 사람. 결국 사람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만큼 나를 대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상대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내 감정을 존중하면 상대도 존중하며 내가 내 기준을 지키면 상대도 그 기준을 따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딱 하나만 해주세요. 오늘 내 기준 하나만큼은 꼭 지켜보세요. 그 하나가 당신을 만만한 사람이 아닌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가지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하기 싫은 부탁 하나를 거절하거나 말끝을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거나 내 시간을 쉽게 내어주지 않거나 그 하나가 당신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됩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만만한 사람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얻은 인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한 분에게 조용히 전해주세요. 오늘은 내 기준 하나만큼은 꼭 지켜보세요.